이전 동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V나이프를 개발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V나이프는 비디오와 나이프를 합성한 명칭으로 스마트폰에서 그 동영상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편집해 줄 수 있는 쉬운 앱입니다. 물론 첫 출시에는 조금 단순하게 만들겠지만 향후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더 매력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V나이프로 사용될 FFmpeg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모든 동영상, 음악, 사진, 포맷들의 디코딩과 인코딩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FFmpeg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ARM 아키텍처 바이너리를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 컴파일러로 별도로 컴파일 해줘야 합니다. 크로스 컴파일러로 컴파일과 관련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것이라 아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이와 같이 FFmpeg 관련된 소스를 검색해보면 아주 많은 오픈소스를 볼 수 있지만 그중 3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크롬으로 구글 검색창을 열고 안드로이드 FFmpeg GitHub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들어가면 GitHub 사이트에 있는 FFmpeg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FFmpeg 안드로이드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 GitHub에 들어서 FFmpeg 안드로이드를 보니까 FFmpeg에 사용할 만한 그 ARM 아키텍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아키텍처들이 보니까 요거는 32비트, ARMv 버전 7은 32비트형이고요. ARMv8은 64비트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용이에요. X86은 윈도우즈용이든 리눅스용이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필요한 에뮬레이터가 있는데 그 에뮬레이터에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키텍처가 요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FFmpeg과 FFpro브는 FFmpeg 내에서는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FFmpeg과 FFpro브를 둘 다 지원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네요. 또 하나 FFmpeg 코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또 보죠. 한자가 많은 거 보니까 중국인이 작성한 것 같고요. FFmpeg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JNIL 립스를 이걸 보면 여기에는 V7하고 V8 이 2가지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X86 에뮬레이터는 없기 때문에 에뮬레이터에서는 이거는 이제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가 FFmpeg만 있는 것 같아요. FFmpeg만 있고 FFpro브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디오 트랜스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트랜스코더는 그 구글 스토어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평점도 좋습니다. 그런데 화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비디오 트랜스코더 하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를 확인을 해보면 안드로이드 아카이브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WS2라는 것하고 우분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10에서 리눅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MDG 깃허브에 가면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보죠. 여기서 녹색 버튼이 보이죠? 이 녹색 버튼을 이용해서 녹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카피 버튼이 또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고 이 클론 그 소스를 클로닝해서 PC에 다운로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 마찬가지로 녹색 버튼을 누르고 카피 버튼을 누르고 나서 클론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클로닝해서 소스가 다운로드 되는 거죠. 세 번째도 역시 클론해서 누르고 엔터 치면은 다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려버리면 이걸 누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려받았던 FFmpeg 안드로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드를 통해서 싱킹을 다 한 것 같고요. 이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빌드 버튼은 메이크 프로젝트 요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는 이건 릴리즈 모드로 실행하는 거고 이거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는 겁니다.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소스 내에 있는 변수들의 값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인 단위로 하나하나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 개발할 때는 디버그 모드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실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버추얼 디바이스가
OBS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 누르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example activity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example activity에 들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ffmpeg과 ffprob를 부르고요. 이게 실행이 되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볼게요. 팀버라는 거는 일종의 로그를 이런 메시지들 갖다가 그 디버거 창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한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에 버전 ffmpeg 들어가서 다시 끊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바로 들어가네요. 버전 ffmpeg에 여기가 또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짠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내려오죠. 요거 실행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버전 ffmpeg이 실행하게 됐네요. 여기 되면 이게 로그가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죠. 디버거 창에서 짠 하고 짠 하면 로켓에서 이게 실행이 됐네요. 야,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기네. 두 번째 ffmpeg을 열어보면 그래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싱킹을 하고 있네요. 그래들 싱크가 다 끝났습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빌드를 시작해보고 에뮬레이터에도 한번 띄워봐야죠. 에뮬레이터에다가 띄워봤는데 전혀 화면에 올라오질 않네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 JNI 립스에 ARM64 버전 8과 그 다음에 V7인데 이건 32비트, 이건 64비트인데 X86 모듈이 없어요. X86 모듈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FFmpeg에는 중요한 소스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총 38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트랜스폼 오디오, 컷 오디오, 컷켓 오디오, 뭐 이런 것들, 믹스 오디오, 체인지 볼륨, 두 개를 갖다가 못지않은 거죠. 익스트랙트 오디오만 추출하는 거, 비디오만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총 38개가 메소드로서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델 싱크는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프로젝트 빌드를 해보면 빌드도 잘 됩니다. 이것을 에뮬레이터에다 띄워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adb push 20 이거를 storage emulated 밑에 제로 밑에 movies 에 올려봅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GIF로 변환을 해볼까요? 그래서 엔코드를 하게 되면 NKV로 다운로드 받죠. 이거를 실행해 보면 되죠. 네, 실행이 잘 됩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이 FFmpeg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Fmpeg과 FFprobe 그 다음에 그 에뮬레이터용 그 모듈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VKnife에 필요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굉장히 많지만 그중 3개를 골라보면 나름 VKnife의 앱의 초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오픈소스 분석을 통해서 앱의 기본 기능에 대해 총 4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죠?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변화는 주로 AAC 파일을 MP3로 바꾼다든지 AVI 파일을 MP4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디오나 오디오의 품질을 변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15번 워터마크 삭제는 제가 추가해본 곳입니다. 기존 동영상에서 로고 이미지 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20가지 기능도 보여드립니다. 35번의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의 약자로
생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개발될 앱에서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번 자막별로 동영상 자르기는 제가 추가해 본 것입니다. 이건 자막에 있는 시간 코드로 동영상을 분리시키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개발하면서 알려드리겠고요. 이상 간략적으로 개발될 앱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을 3가지 정도 추가할 것인데 다 밝히진 않고 앞서 밝힌 특징들을 구현한 후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겠습니다. 언어는 안드로이드의 네이티브 언어인 자바와 코틀린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안드로이드 앱의 통합 개발 도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iOS 앱은 안드로이드를 완료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UI 제작 시 아이콘 등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될 툴은 아도브사의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다 보니 익히게 된 것일 뿐이고요. 잘하지는 못하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경우 어도브 소프트웨어는 전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작 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기획을 위한 분석은 끝냅니다. 사실 화면 구성안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해보겠습니다.